자, 교재는 11페이지 상해와 폭행죄입니다. 자, 1번 문제. 경찰 승진과 해경 승진을 합친 것인데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복수 정답 나왔는데요. 정답은 4번과 5번입니다. 자, 문제 1번 가죠. 전화기를 이용해서 전화를 했다. 그 밑에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이 아니다 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유형력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죠. 자, 저 뒤에 가면 이 부분 갖고 장난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화했다 하더라도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이라면 그때는 폭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아닌지 인지를 잘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역시 살인죄와 똑같이 전속기법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다면 각각 별개의 상해죄가 됩니다. 자, 3번 실신했죠. 생리적 기능 훼손설에 따랐을 때 실신하였다면 외부적으로 상처를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해죄가 됩니다. 자, 특수상해죄인데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상해나 전속상해를 범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다. 자, 이것이 맞는가요? 자, 여기 해설 보시면 33페이지 가면 도표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상해죄는 합동범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동이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자세한 것은 뒤에서 설명합니다. 자궁 적출입니다. 자궁을 드러내면 상해를 보죠. 자, 임신 가능한지 불능인지를 따지지 않고 자궁을 드러내면 상해로 봅니다. 틀렸습니다. 자, 문제 2번인데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4년도 법원 행정고시 문제입니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병의 발현이다 했습니다. 발현이란 말은 상습성을 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상습성은 가장 중한 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법정형이 중한 상습존속 상해죄의 포괄일죄가 되죠. 나머지는 여기에 다 흡수가 됩니다. 자, 2번 판례는 처음 나왔을 겁니다. 저도 처음 보는 판례인데요. 자, 군인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대한민국 영토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군용법상의 조항에 따라서 이때는 형법상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입니다. 223항이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봐두세요. 군용법상의 조항에 따라서 형법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판은 아닙니다. 자, 3번이 많이 나왔죠. 3번은 히트 상품인데요. 자, 특수폭행치상죄가 이제 예전에 신설됐죠. 그때 요 258조 2가 이제 요것이 이제 258조 2가 신설됐죠. 자,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257조 1항입니다. 1항이 이제 상해죄입니다. 1항인지 2항인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친절하게 상해나 특수상해란 말을 써주면 좋은데 그것을 안 쓰고 1항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해입니다. 상해.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을 색깔칠합니다. 자, 4번입니다. 동시범 규정이죠. 상해죄 동시범 규정은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죠. 죄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해치사죄는 적용됩니다. 자, 5번입니다. 상습성 나왔네요. 말씀드렸듯이 상습성은 가장 중요한 자의 포괄일죄니까요. 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 자, 보시면 폭행이잖아요. 여기도 폭행이고요. 상해가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상습존속 상해가 아니라 폭행만 되어 있으니까요. 폭행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죄니까요. 이 죄의 포괄일죄가 됩니다. 여기까지 맞네요. 자, 여기까지 맞는데 요 상습성이 붙어버리면 상습이나 특수가 붙어버리면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습 전속폭행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하는 게 아닙니다. 공소기각이 아니라 공소를 제기해서
유무죄 판단을 따져봐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왔죠? 여기 상습, 전속 폭행죄가 되는데 이 상습성이 인정되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이란 말이 틀린 부분이에요. 자, 됐고. 자, 3번을 갑니다. 자,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경찰 1차 문제와 해경 1차 문제 보시면 답은 1번이죠. 1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최루탄, 최루분말은 위험한 물건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당구공이라 할지라도 툭툭 건드린 경우는 툭툭 건드렸단 말은 상대방이 보았을 때 위험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3번도 특정인을 겨냥해서 던진 것이 아니었다 했잖아요. 다른 데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를 입지 않았을 때 그 소화기는 휴대로 보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보지 않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소형차죠. 중형차를 충격했는데 속도도 빠르지 않았고 손괴 정도, 입은 상처도 경미했다면 그때 그 소형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다 기본서에 있는 판례들입니다. 알고 있는 건 지우시고. 자, 4번 갑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경찰 1차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1번 가보면 저 시간에 풀었는데요. 살인 예비죄가 되려면 목적 외에도 살인 준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자, 2번 자살할 의미의 이해할 능력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위계 살인죄에 대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살인죄 간접이 된다 했습니다. 자, 시간적 차이가 있는 2인 이상의 동일된 상황에 의한 경합하였다. 263조네요. 그랬을 때 판명되지 아니했을 때는 공동규범 예에 따라서 처벌됩니다. 자, 단순과 존속이 폭행습벽의 발현이라 했으니까 상해죄네요. 상습성이 인정되니까 상습범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죄의 일제인 상습, 전속, 폭행죄가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상습성이 붙어버리면 반해서 불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경위공채, 경찰 간부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1번 조심할 것이 뭐냐면 보통은요. 이 자연적 치유가 나오면 상해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요. 그것이 1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얼굴과 머리를 몇 차례 때리고 콧등이 부었다 했지 않습니까? 콧등이 부었다 한 이 판례는 상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출제가 좀 여러 번 되었죠. X. 그 외의 것은 자연적 치유가 나오면 전부 다 상해를 보지 않습니다. 상해인지 아닌지는 종합적 판단이겠죠. 자, 3번을 보면 3일간 투약을 했다. 약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젖가슴을 꽉 움직이게 잡았다 했을 때 상해로 봅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말은 생리적 기능 훼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죄로 인정합니다. 자, 대문을 발로 찬 것은 폭행이 안 되죠. 그렇죠? 폭행은 협의 폭행을 말하기 때문에 광의 폭행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맞는 얘기고. 자, 6번 법학 경체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태아 설명드렸습니다. 태아는 산모 신체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상해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2번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졌다 했지 않습니까? 신체적 유형 행사가 있기 때문에 폭행으로 봅니다. 자, 3번은 좀 생소한 판례이기도 한데 공동하여라 했습니다. 공범이죠. 공범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있으면 족하고 수인 상호 간에 공동가공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틀렸죠. 공동가공이 있을 때 공범이 되는 겁니다. X.
4번은 많이 나왔죠. 상습성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죄의 포괄일죄, 상습 전속 폭행죄만 됩니다. 자, 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실친사건 상해로 보았습니다. 상해가 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2번 다리가 부러질 정도는 중상해가 아니죠. 중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불치 난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중상해가 되지 않고 단순 상해로 봅니다. 대나무로 머리를 때렸다고 했을 때 그 대나무는 특수가 됩니다. 위험물본에 해당되니까요. 특수상해죄를 인정했다는 판례입니다. 차량을 조금씩 전진시켰다고 했을 때 특수폭행으로 보죠. 휘대로 보기 때문에 특수폭행죄를 인정했다는 판례입니다. 자, 팔을 잡아 2, 3회 잡아 끌었다고 했을 때 폭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거 지우셔야 돼요. 전 여러분이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모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반복 하실 때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반복하실 때마다 알고 있는 것들은 이제 누적이 되니까 자꾸 지워 나가셔야 됩니다. 자, 경기 공천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1번에 고통을 주는 정도의 유형 행사를 뜻하는 것이다. 그렇죠? 반드시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거동범이기 때문에요. 자, 거동범 접촉을 요하지 않는다. 자, 2번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근데 그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건 형사법에도 나오는 판례입니다. 전화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폭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또 나왔네요. 팔을 2, 3회 끌은 것은 폭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9번 해경 간본 문제인데 위험한 물건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항상 문제를 풀 때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를 일단 밑줄 긋고 푸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풀었죠. 최리탄, 최리볼말은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2번 소룡차 나왔네요. 자, 경미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요.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고 했을 때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요. 염산 같은 화학약품이라든지 사주된 동물은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경찰 1차 문제인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태안 말씀드렸죠? 태안은 산모 신체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상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2번이네요. 답 먼저 체크해도 됩니다. 자, 방문을 찾다고 했을 때 폭행이 되지 않습니다. 협의 폭행을 묻고 있죠. 근데 이것은 광의 폭행이기 때문에 폭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출입문을 열었다는 것이 업무가 아니잖아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업무성을 띠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해를 입게 했다 할지라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죠. 업무상 과실이 아니고 단순 과실이라는 거예요. 단순 과실. 자, 4번 풀었습니다. 상습성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자, 문제 11번입니다. 승진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가볼게요. 자, 의사 연락이 없으니까 동시범 같은데요. 그쵸? 그런데 밑에 보면 상해 결과 발생했다고 했을 때 그 상해가 가부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지금 밝혀졌다 했습니다. 밝혀졌다. 그러면 동시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동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했을 때 동시범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밝혀졌기 때문에 동시범 처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정범 위에 따라 처벌할 수가 없다는 이 지문은 맞는 것이죠. 자, 상습성이라 하는 것은
동규정에 열거된 것만을 말합니다. 열거된 것만. 열거되지 않은 것은 상습성으로 인정하고 싶어도 죄형법적인 원칙에 따라서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습성을 띠는 것은 보통 가중처벌 규정이기 때문에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3번 가보면 여기 반복 나오네요. 상습성이죠. 습백이라 했으니까요. 그중 법정형이 가장 경한이 아니고 중한, 단순이 아니고 상습폭행이죠. 4번 질문. 소지했다, 몸에 지녔다고 했을 때 피해자 인식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인식했든 하지 않았든 실제 사용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휴대를 봅니다. 그래서 특수폭행죄를 인정하죠. 자, 문제 12번. 자, 간법 문제인데 옳은 것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1번. 전진시켰다. 유형의 휴대를 행사를 한 것으로 보죠. 특수죄를 인정합니다. 자, 특수상해가 신설되었으므로 특수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해야 된다. 틀렸죠? 특수상해가 아니고 단순상해입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해설가 보시면 여기 1항이라 했지 않습니까? 1항. 상해란 말은 제가 집어넣은 말이고 원문은 1항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색깔 칠하셔야 됩니다. 시험은 1항으로 줄 수도 있고 상해죄로 줄 수 있어요. 출제자 마음이지만 상해를 주지 않고 1항 아니면 2항으로 줄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3번 가보죠. 자, 공동폭행이네요.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공동폭행일 때. 예, 맞나요? 자, 공동폭행일 때에는요. 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공동폭행, 특수폭행, 상습폭행 이런 부분은 합의가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를 보죠. 정답은 4번. 자, 13번입니다. 자, 구급검찰과 해경 간부를 섞어놓은 건데요. 물론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합친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이죠. 자, 1번 풀었죠? 휘두르거나 던진다 했을 때 폭행으로 봅니다. 2번 대문을 찬 것은 폭행이 아니죠. 자,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음이 발생한 것만으로는 폭행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고통을 줄 정도면 몰라도 일시성을 띌 때에는 폭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설 가볼게요. 자, 여기 나오네요. 일시적이다. 끊고 고통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4번 가볼까요? 자, 방문을 수에 찼다. 앞서 말씀드렸죠. 폭행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정답은 3번하고 4번이네요. (14번) 경찰대 편입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이죠. 경찰대 편입 문제는 오지선다형입니다. 지문이 하나 더 많아요. 자, 1번 가보면 대나무 풀었고 위험한 물건을 봅니다. 고통을 준다, 자극하는 음향도 폭행으로 봅니다. 자, 가해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다. 그럼 동시범이 되나요? 동시범이 안 돼요. 동시범은 가해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존재해야 됩니다. 분명치 않다 했기 때문에 동시범이 성립을 할 여지는 없다. 그 다음은 맞아요. 여기서 끊어버리면 개별적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것도 틀렸네요. 개별적 판단이죠. 종합적 판단은 공동정범이지만 단독 맞고요. 피해자가 다르면 각각 죄가 됩니다. 자,
자, 15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이죠. 1번 태아는 상해죄가 안 된다 했고요.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했습니다. 방문 찬 것은 폭행되지 않는다 했고, 그리고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는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한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